축하소입니다. 자, 오늘 6월 21일 토요일 금요일 마감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 1.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지금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의 움직임은 저는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자, 저 각도를 좀 한번 봤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각도를 하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좀 주춤했죠? 주춤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도 살짝 이렇게 주춤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봉에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꼬리도 달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금요일에 어제 이렇게 또 한 번 각을 이렇게 세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흐름보다 다음 주에 만들어질 흐름이 이렇게 조금 강해졌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금요일 캔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도보다 조금 더 각을 만들면서 갔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에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30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3200 또는 전고점 3316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로 자, 이어지고 지금은 언제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크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반 기대감 이렇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지수를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큰 하락의 추세를 이번 큰 상승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공백이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게 추세 흐름 추세를 돌파를 했잖아요. 추세 흐름을 상단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의 상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눌림이 나와서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추세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단선 돌파가 나왔고요. 이 돌파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야 그때 추세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돌파, 이 돌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그리고 상승이 끝난 뒤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승을 즐기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즐길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도 좀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각도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발굴했던 종목들은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창산업, 뭐 화요일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7% 정도 나왔습니다. 7%고 뭐 굳이 정밀하게 따지면은 뭐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너무 그렇게 어그로를 해서 상승률을 저는 키우고 싶지 않고요. 보통 다음날 월요일날 종가를 생각을 해서 본다면 한 9% 정도 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꼬리를 계속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추세를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9%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한일 단조. 자, 한일 단조는 월요일에 다음날 바로 이렇게 뭐 조금 상승을 하려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뭐 2350원을 살짝 기대했었는데 200일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200일선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고요. 고점을 또 이렇게 높이고 있고, 하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고, 하지만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속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고점이 높아지는 것보다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뭐 끝부분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2350원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화요일 수요일에서 이탈이 됐고요. 근데 금요일에 좀 뭐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뭐 3%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근데 목요일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또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JC현 시스템, JC현 시스템도 뭐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은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던 과중에 하락을 이제 이렇게 큰 그림에서 하락이죠. 이렇게 하락인데, 이 하락 추세 안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로는 좀 모자리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좀 모자리고, 이 작은 추세가 추세의 움직임을 타고 가다가 이 큰 흐름의 상승 추세를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시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고 이렇게 추세 하단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도 이런 거 짧은 매매에서는 교체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빅텍 자, 월요일에 바로 좀 고가 10%의 흐름이 나왔네요. 10% 정도 나왔습니다. 10%. 뭐 10%가 나오긴 했지만 다음날부터 이렇게 또 뭐 그날 월요일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는데 고점이 이렇게 또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좀 불안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조정을 또 받겠죠. 이것도 수렴이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뭐 저점은 또 지켜주지만 고점이 낮아짐으로써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렴 끝에서 뭐 방향성이 또 결정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또 짧은 수렴이라서 금방 방향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1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분을 다 뱉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텍. 자, 그리고 효성 OMB. 자, 효성 OMB는 사료 관련주로서 조금 뭐 기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을 주지 않네요. 자, 뭐 400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400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고 작은 추세로 본다면 금요일날 추세 전환이 좀 나왔고요. 하지만 밑으로 꼬리와 위로 꼬리가 뭐 달리면서 뭐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양봉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이런 양봉이 나오면 좋을 텐데 뭐 꼬리를 달고 몸통이 거의 없는 거의 도지 십자처럼 생긴 그런 캔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 흐름이 뭐 이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0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신호는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해운.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조금 움직이다가 바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100일선을 이렇게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이탈한 건 아니고요. 100일선을 잘 지켜줌으로써 이 지지가 잘 나와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은 또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 발굴 자체를 이 양봉 전체를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잘 했다면 자, 화요일날 여기 뭐 잘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화요일날 종가나 저가를 샀다면 뭐 5%, 뭐 5% 정도 어그로성으로 얘기를 해서 한 5% 정도 움직임 나왔네요. 근데 5%가 여기 5%가 나와도 여기에서 이 5%를 챙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여기를 할 텐데 목표가를 이렇게 정해 놓고 저는 가기 때문에 여기 5% 상승이 나와도 여기서 챙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또 떨어지면 결국에는 본전 뭐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교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S-오일 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뭐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 테마를 탈 것 같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런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자, 이것도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은 살짝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좀 그 양봉이 나오면서 이 4일간의 하락을 브레이크 잡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추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런 게 나와준다면 한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일주일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이 조금 있네요. 여기 패턴이 좀 있죠.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상승,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가 여기죠. 그리고 이 조정받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상승분이 여기서 나올 상승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좀 받았고요. 뭐 여기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200일선이나 뭐 이 정도에서 받겠네요. 만약 이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면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패턴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다가 크게 상승, 올라가서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크게 상승,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크게 상승, 뭐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또 패턴은 또 그런데 이 추세가 있어요. 또 추세. 자, 이런 추세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탈됐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또 어쨌든 여기서 매물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패턴에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추세에서는 추세 이탈이 나왔고 추세 이 박스 상단을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에서 슈팅하고 조정받고 슈팅하고 조정받고 슈팅, 이거를 보거나 아니면 이 추세 하단을 밀고 내려 깨졌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에서 고점 돌파가 나와야 상승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웅로직스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네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양봉을 한번 잡으면서 작은 추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추세 전환, 뭐 이 정도의, 이것도 추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매매에서는 좀 주경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추세도. 하지만 저는 좀 길게 보는 성격이라서 뭐 요 정도 파동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그냥 버팁니다. 자, 어쨌든 추세가 조금 무너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던 추세가 목요일날 양봉이 나오면서 좀 횡보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또 이럴 때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만약 깬다면 추세가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뭐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고. 자,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종목, 빅텍이랑 한창산업 뭐 10% 정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아예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발굴한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찾으면 영상이 또 길어지는데 또 영상이 또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으면서 또 재밌게 찾는 것도 아니고 말을 또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런 거 이거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음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저점이 맞긴 하거든요. 내려오던 추세가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고 돌파는 나왔는데 썩 단기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손절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손절을 못하면 또 한 번에 큰 하락을 맞아야 큰 하락이 있고 추가 매수가 있어야 탈출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좀 별로네요. 혼자 매매를 하려면 하겠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추천할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니네요. 혼자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애경산업 이게 합병 뉴스가 있었던가요? 제가 뉴스를 이제 같이 차트랑 믹싱을 해서 보긴 하는데 크게 뉴스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휘둘리기보다는 뉴스에 뉴스 뜬 종목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일단 뉴스보다는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먼저 봅니다. 근데 뉴스에서 애경산업이랑 무슨 합병 뉴스가 있던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매각 뉴스가 뜨는데 매각을 하네요. 매각.
매각을 하는데 주가가 오르나? 합병인 줄 알았는데 매각이네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 이제 좀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매각을 한다. 뭐 항공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차트는 이제 좀 제가 뭐 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지금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왜냐면 하락 추세거든요.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 작은 파동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세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고 단기 고점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뭐 20%긴 한데 떨어지면은 또 30%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요만큼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하락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예요. 삼성 SDS는 많이 올라갔고, 이게 몇 달 전부터 삼천리 자전거가 조금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자, 여기서 상승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락이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러니까 상승폭은 작아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상승폭이 작아진다고 해야 되죠. 여기 처음에는 여기서 막 치고 올라왔는데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올라와 봐도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차트로 볼 때는. 하지만 뭐 그건 이렇게 큰 움직임은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고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은 추세 돌파가 나왔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이상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계절 테마, 이 삼천리 자전거 계절 테마 아닌가요? 봄에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봄에 뭐 크게 상승한 게 없어요. 지금 여름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이 수렴에서 이 수렴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추세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겠죠.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짧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 상승하게 된다면 10% 이상, 만약에 떨어진다면 손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삼천리 자전거 단기적으로 괜찮은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드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던 추세가, 자, 저점이 이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에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많이 흔드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단기 고점이라서 뭐 이렇게 뭐 패턴을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별로. SJG 세종, 자, 여기서 볼 때 작은 추세는 이렇게 좀 돌파 나왔고요. 여기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일선을 잡고 400일선까지 8%긴 한데 8%면 조금 살짝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 괜찮죠. 근데 제가 만족할 만한 거는 20%가 적당한데 여기를 이제 뚫으면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8% 정도 생각을 할 수, 8%? 바로 가면 8%고요. 조금 늘렸다 가면은 11% 정도? 10% 이상? 뭐, 요 정도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눌림이, 음봉이 몇 개 나와서 그때 잡으면은, 자, 이렇게 한번, 뭐 200일선 손절에, 상승분은 400일까지, 400일선까지. 파라다이스가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제가 발굴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방송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4월에서부터 지금까지 30%. 뭐, 들고 왔으면 30%겠네요. 강원랜드는 좀, 뭐야, 차트가. 좀 별로였네요. 자, 대원미디어. 작은 추세에서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금요일에 좀 밀렸지만, 자, 여기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돌파 나오면,
15% 이상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5%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너무 많이 떨어진 무거운 종목인데 급하게 떨어지고 거의 이제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너무 무거워서 별로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노무바이오도 여기서 옛날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양봉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양봉이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발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이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이 없었던 종목인데 결국엔 올라가네요. 근데 큰 상승은 아니네요. 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LVMC 홀딩스. 이게 이제 여기서 발굴했던 적이 있는데, 금요일에 좀 의미가 있는 양봉이 나왔네요. 자, 이 양봉 전체를 분할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바로 가는 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이 전체를 해볼 수 있고 바로 가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면 좀 뭐 한 10% 이상 좀 눌림이 나오면 20% 정도, 바로 가면 10%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종목도 괜찮죠. 자, 패턴 괜찮습니다. 뭐야, 한국 화장품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고점이긴 한데 좀 의미가 있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손절을 잡고 해야 될 만한 위치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네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큰 추세는 상방입니다.
패스. 이제 추세 바뀌고 있죠. 자, 100일선 또는 시가 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의 저점이고 작은 추세도 이제 돌파가 나왔고 한 20% 이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한번 400일선 지켜주면서 아니면 종가 18일날 수요일날 18일날 종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추세 전환 됐잖아요. 작은 추세가. 자, 이렇게 작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지 라인이 이제 좀 확실한 거죠. 여기.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400일선 또는 짧게 잡으려면은 금요일에 저가 해서 뭐 이렇게나 아니면 바로 가는 거. 추세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요 종목도 한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네요. 야, 드디어 움직이네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제가 작년 여긴가요? 여기 작년 말부터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뭐 추천도 한번 했었고 추천했는데 이거를 이제 못 기다려서 너무 기다려서 이제 손절을 했던 분이 있어요. 손절했던 분이 있고 뭐 말없이 손절했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횡보도 길었고 상승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한 14%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좀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그게 별로였던 것 같네요. 좀 뭐 저는 느슨하게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성향이라서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아니지만 자신은 있었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도 한번 찍었을 텐데 여기서 한 이 부분에서 찍었나 하여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찍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야,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6종목, 50분이나 지났는데. 뭐죠?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야, 자, 이런 것도요. 추세를 보면, 자, 여기서 돌파 나왔죠? 200일선까지 한번 갈 수 있다. 10% 이상.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손절. 범한 표셀도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18% 급등이 났네요. 좀 오래 걸렸죠. 보통 이렇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길게 보는 성격이라서 길게 보는 와중에 짧게 움직여 준다면 좀 빠르게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 추세 돌파 여기서 자, 손절 라인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매물대 여기 아니면 시가를 해도 되고
뭐 여기 뭐 지지 라인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번 더. 지금 추세가 돌파됐거든요. 095만. 자, 이렇게 해서 8개 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두 종목은 뭐 찾을 수도 있지만 8개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는데 좀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